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이제 비도 오는데 여기까지 와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31기, 소프트 31기 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로 진행을 맡을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5주 동안 그렇게 학수 고대하시던 앱잼 데모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포스터에 티켓 확인하셨죠? 여러분들은 뭔가 딱딱한 분위기 속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의 수트의 축제 속에 이렇게 초대 받으셔서 온 겁니다. 그래서 티켓 잘 확인하셔서 뭔가 딱딱하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네, 행사 축제만큼 그렇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앱잼 데모데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어요. 저희 명찰 한번 보실래요? 명찰이나 아니면 포스터나 엑스배너 여기 행사 중간중간 여러 곳에 이렇게 QR코드가 너무 없는데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가 모바일 리플렛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행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모바일 리플렛 참고하셔서 행사를 원활하게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부인분들께서는 따로 명찰이 나가지 않는데 사전에 문자로 공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문자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스티커판입니다. 이 스티커판은 여러분들이 앱잼 부스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데요. 여기 보면 팀들의 로고가 있죠. 그래서 해당 부스에 가면 스티커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 14개를 모으고 여기 말고 뒷면에 볼펜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4자리를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응모를 해주시면 저쪽 뒤쪽에다 저희가 응모하는 어떤 쇼핑백 같은 걸 둘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이 흠족하실 만한 선물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부스 많이 보시고 꼭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타임 테이블을 소개해 드리면 저희가 개회식을 먼저 하고 최종 발표를 할 건데 최종 발표는 1부와 2부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15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으니 꼭 이벤트 원하게 참여해 주세요. 이 이벤트도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나면 1시간 25분 정도 점심시간을 갖고 부스 체험을 하고 그 뒤에 이벤트와 멘토님들 끝인사를 듣고 네, 시상식과 폐회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귀빈 분들이나 멘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외부인들도 계셔서 소프트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소프트를 더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수 문제로 3. 3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계 핵심 가치 맞는 답이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준비한 답은 그건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자리는 저희가 3년 만에 갖춘 자리예요. 그래서 외부인에게 공개되는 오프라인 데모데이가 3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15. 소프트에 평소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이거는 정말 답을 낼 수 있는데 정답입니다. 네, 총장님께서 정답을 맞추셨는데 소프트는 2008년에 시작돼서 지금 올해 23년까지 15년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연합 동아리가 15년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IT 벤처 창업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이 15년의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쓰시는 겁니다. 네, 이번 지금 소프트는 31기를 맞이하고 있고 지금까지 누적 110개의 대학교와 2,900명의 대학생들이 수료를 한 상태입니다. 또 그동안 저희 소프트 안에서만 무려 260개에 해당하는 IT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저희 31기는 항상 매기수 200명의 활동 인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벌써 무려 21번째 앱잼에 도달하였고
앱잼에서만 193개의 서비스가 등장하였으며 70개의 외부 협력이 그동안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31기의 핵심 가치는 유대의 몰입 도전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함께 지식을 나누고 베풀며 끈기와 열정으로 몰입을 했으며 새로운 곳에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소프트는 기획과 디자인, 개발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파트마다 파트장이 임명되어 자체 세미나와 해커톤 그리고 합동 세미나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IT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하고 싶지 않나요? 저희 소프트는 단순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들 간의 네트워킹과 20대의 추억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희 장기 해커톤 앱잼을 설명드리면 저희 12월 11일부터 1월 14일 오늘까지 저희 달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꽉 채웠죠. 5주 동안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부터 저기 밖에 준비되어 있는 부스까지 모두 5주간의 노력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뭐 부스 한두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 들어오시면서 모든 노력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앱잼은 총 176명의 IT 인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웹은 5팀, 앱은 9팀으로 총 14개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번 데모데이의 브랜딩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올빗이라는 건데요. 궤도에 오르다라는 뜻인데 작은 소행성들이 모여 궤도에 올라 마침내 비행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광활하고 캄캄한 우주 속 성장하던 작은 소행성들이 모여 궤도에 올라 하나의 은하계를 만들듯 인소프트의 소중한 조각들과 노력이 모여 결실을 맺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 저희 굿즈부터 포스터, X 배너 등까지 명찰까지 해도 저희 31기 임원진의 금손 디자인 파트장 분께서 밤을 새가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디파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희 데모데이는 비단 저희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개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입니다. 먼저 15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국회에 데이터를 전체 공개를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진대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채택되신 분들은 국회와 우리가 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여러분 대학생 동아리와 국회와 한번 그런 대회가 한번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회랑 해서 과거에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씀을 몇십 년 전에 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국민은 인류 국민이고 기업은 이류 기업인데 정치는 삼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국민은 인류인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국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도 보면은 인류 기업이 된 기업이 많아요. 근데 정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아직 멀리 있습니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창의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왜 이게 중국 대신에 영국의 산업혁명에 성공했는가라는 그런 논문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영국의 특허 제도를 가졌기 때문에
산업혁명에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헌법에 특허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가 최초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 옛날에는 왕의 시대가 있었는데 미국이 최초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다는 그 제도를 만든 게 미국이죠. 이제 그 힘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시애틀이라는 동네가 아주 항공산업으로 보잉사로 유명한 동네였는데 다른 나라도 비행기를 만드니까 이제 대량 실업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때 시애틀 시장이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항공산업 다음에 미래산업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IT 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IT 산업이 뭐지? 라고 하니까 저기 뉴멕시코에 직원을 25명 데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MS 그 25명의 회사를 시애틀로 데리고 오면서 오늘날 시애틀이 아마존이나 세계적인 도시로 바뀌어 나가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금은 그 씨앗이 작아 보이지만은 인간의 열망 속에 있는 미래를 탐구하려는 위대한 진실들이 모일 때 저는 그것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들이 세상을 바꾸는 이 세상에 없는 거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걸 만들면 이 세상의 위대한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꼭 위대한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축사해주신 이광재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두 분의 축사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두 분께서는 오늘 일정상의 이유로 영상 축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성원 유니콘 대표 의원님의 영상 축사를 보겠습니다. 네. 소프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IT와 벤처 창업에 뜻이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모인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연합 IT 벤처 창업 동아리 소프의 그동안 활동을 보고 들으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도 창립 이래로 300개가 넘는 서비스를 만들고 또 수많은 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또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앱젠 데모데이 그동안의 성과와 결과물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해커톤의 경우에는 1박 2일 진행되는 것에 비교해서 앱젠의 5주라는 훨씬 긴 기간 동안 그리고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된다니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학생 창업의 첫 걸음을 떼는 무대이자 스타트업 성장의 요람인 소프트의 데모데이를 통해서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더 나은 그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소프트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김성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강훈식 유니콘 팜 대표 의원님의 영상 축사로 보겠습니다. 스마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앱젠 데모데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생연합 IT 벤처 창업 동아리 소프트 학생 여러분, 오늘 행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회에서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을 운영하면서 스타트업들과 많이 만났지만 대학생 여러분들과 교류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여러분의 활동도 확인하고 싶었는데 문제 잡힌 일정으로 인해서 저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앱젤 데모데이는 소프트의 각 팀들이 기획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서비스들이 있었나 살펴볼 겸 소프트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단순히 과제 수행이나 대외 활동을 위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불편한 부분을 깊이 고민한 흔적들과 기반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고 또 아쉬웠습니다. 미래의 유니콘을 꿈꾸는 소프트 학생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여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운동을 계기로 앞으로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인 유니콘 판사도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유니콘팜의 대표위원으로서 여러분들께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앱젠 데모데이의 주인공인 31기 학생 여러분, 5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 경선 때 했던 것처럼 오늘 준비한 것을 모두 멋지게 선보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업까지 꼭 이루어져서 머지않은 미래의 스타트업의 대표로 또 유니콘의 대표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스포츠 한지명이 앱젠 데모데이 파이팅! 네, 강훈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슬슬 발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줄 좀 더 형직자의 시각과 어떤 전문적인 상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더 조언을 주실 7분의 멘토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준호님 기획 파트 멘토로 참여하셨습니다. 네, 사업 개발 멘토로 이한길님께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네, 디자인 파트 이예슬님께서 멘토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파트 멘토로 신형선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태호님께서 또 참석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태호님께서 멘토로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이렇게 데모데이를 여는데 저희 소프트 파트 1의 회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들, 기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폼 팜, 더벤처스 하우스, RCT COC, 카이스트 창업 투자 지주, 한빛 미디어, 그리고 주식회사 텐덤께서 기관께서 이제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거 다음은 발표입니다. 다들 긴장 많이 되시나요? 긴장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발표에 관해서 안내를 좀 드리면 저희는 팀당 총 10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종 발표 7분, 멘토당 코멘트 3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표 시간은 7분을 디폴트로 하는데 7분이 넘는다고 저희가 발표를 끊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팀당 부여된 시간이 10분이라서 발표 시간이 넘게 되면 그만큼 코멘트 시간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히려 발표를 1분 빨리 끝나면 1분 더 코멘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멘토당 코멘트는 3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보통 한 3분 정도께서 피드백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피드백 주시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 뒤에 있는 멘토링 타임, 부스 운영 시간 때 더 자세히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발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나열되어 있는 순위 발표의 순서입니다. 온사이트, 저스트페이, 키니지, 핑미, 피카부, 테란, 숏웨더가 일부 발표로 예정되어 있고요. 2부 발표에는 티타임, 킷고잇, 트랙원, 스밈, 러넥, 쭉, 나투두가 이렇게 총 14팀이 최종 발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의사항 드리자면 발표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이 지나면 이제 앞에 계신 이제 서버 파트장님께서 발표 종료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행사 안정성을 위해서 시간을 저희가 좀 이제 체크하고 좀 중단 요청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표할 팀은 바로 온사이즈입니다. 네, 온사이즈 발표자분 나와주세요. 마이크 이거 쓰면 되나요? 네, 우선 마이크 마이크 하나 더 있어요? 네, 우선은 발표 오늘 첫 번째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발표 시작하기 앞서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네, 그럼 지금부터 쉽고 똑똑한 나만의 쇼핑 도우미 온사이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편하게 옷을 쇼핑할 수 있지만 정말로 온라인 쇼핑이 편리하다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결과 다양한 분들이 마음에 드는 옷을 찾는 것부터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까지 온라인 쇼핑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저들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유저들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의 사이즈 실측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사이즈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사이즈 실패를 줄여나가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요즘 사이즈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사이즈를 추천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장 잘 만든 옷이 다음과 같은 옷이라고 했을 때 이 옷에 가장 잘 만든 사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잠시만요. 이게 좀 안 보여가지고 올릴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이즈를 비교한 다음에 내가 구매하고 싶은 옷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은 어떤 사이즈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구매하고자 하는 옷의 사이즈에 최소 필요 조건으로 모두 충족하는 사이즈를 추천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저희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사고 싶었던 옷들을 나의 옷장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전에 사이즈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고객들에게 나에게 딱 맞는 사이즈 추천을 함으로써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온라인 쇼핑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하고 싶은 패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사이드라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온사이드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구현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간결함, 두 번째는 개인화된, 세 번째는 똑똑함입니다.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크롬 익스텐션과 웹페이지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게 됩니다. 크롬 익스텐션에서는 사이즈 추천 그리고 즉시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아카이브에서는 내가 저장했던 옷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롬 익스텐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익스텐션은 편리한 웹 이용을 위해 프로 브라우저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는 온사이드가 보다 서비스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서
크롬 익스텐션이 가장 적합한다는 판단하에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고객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뷰를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간결하고 친절하고 스마트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뷰를 구성하여 고객들이 보다 편리한 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사이드의 대표적인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딱 알맞는 사이즈 추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지를 구매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바지를 구매하려고 하고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바지를 찾았다면은 위와 같이 크롬 익스텐션을 켜시고 클릭을 하면은 아래와 같이 패널이 뜨게 됩니다. 바지는 하이니까 저희가 바지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지 클릭과 함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사이즈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온사이즈는 다양한 사이즈 추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이즈를 직접 입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옷 사이의 사이즈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이 귀찮은 소비자를 위해서 직접 사전에 입력을 해놨던 나의 사이즈를 즉시 패널을 활성화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온사이즈의 두 번째 기능은 편리한 위시리스트 저장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옷을 구경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을 하면은 즉시 크롬 익스텐션을 활성화해서 바로 저장을 해서 나의 옷장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옷장에 담은 옷들은 이렇게 저희 핵심 기능 세 번째 한눈에 보는 나의 옷장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나의 옷장에서는 저장한 옷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옷 사이즈에서 추천한 사이즈를 포함해서 우리 위는 메모, 쇼핑몰명, 그리고 클릭을 통해서 즉시 쇼핑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의 옷장은 아카이브적 특성을 띠기 때문에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했는데요. 따라서 나만의 분류로 만드는 카테고리를 포함해 팀 고정, 수정 삭제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나만의 방식으로 만드는 분류 카테고리 기능입니다. 우리 카테고리 기능은 예를 들어 내가 겨울 시즌의 옷을 따로 분리해서 저장하고 싶다라는 고객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고객들을 위해 내가 저장했던 옷들을 나만의 분류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만의 위시리스트들을 남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패션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의 효용이 보다 멀리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릴리즈를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릴리즈 계획의 경우 대표적으로 1차와 2차에 나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1차 릴리즈 때는 서비스의 범용성 그리고 사용 편의성을 확보한 뒤에 공식적으로 배포를 3월에 예정하고 있으며 2차 릴리즈 때에는 서비스가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스윙 모델을 구축하고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유저, 그리고 패션 브랜드와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멤버십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보다 원 사이즈가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의 효용을 편리한 쇼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사이즈 고민 없는 쇼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원 사이즈와 함께 하시겠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5주 동안 함께 앱젠 기간 동안 함께 해준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랜 기간 기획을 함께 해준 서영이, 그리고 멋진 UX와 UI, 그리고 지금 이 보고 계신 장표를 만들어준 채영이와 다리, 그리고 익스텐션이라는 낯선 개발을 함께 해준 서영이와 현수, 그리고 은영이와 서연,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전해준 도둑이와 하연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팀에 대한 소개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피드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피드백 원하시는 매트님들께서는 살짝 손 드시면 앞에 파트장분께서 이제 마이크 넘겨주실 겁니다. 저희 10분까지 발표고, 네. 네, 발표도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머스라는 꼭지의 링크 안에서도 사이즈를 수정을 해주는 걸 꼭지를 잡는 것 자체가 그런 버티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어떤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이 PM으로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패션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입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진짜 실용적으로 써볼 수 있는 아니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이런 사이즈 시트에서 플레이시트를 설치한 적이 많고 좀 되게 기획
그게 다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95% 그걸 나도 이제 네, 맞습니다. 저도 먼저 해봤고 굉장히 시도를 같은 감사합니다. 저도 발표를 지금 들었고요. 2주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먼저 일단 말씀드리는데, 이게 쇼핑을 이제 모바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웹 익스텐션 이런 게 살짝 아쉬웠어요.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의 90%는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써보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이 익스텐션 때문에 웹에서 또 쇼핑을 해야 하니까 그게 살짝 아쉬웠고, 그 외에도 저는 사이트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서비스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나 이런 거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쯤 웹으로 쇼핑을 하면서 써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서비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피드백 아니 이제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이트를 그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로 불러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한눈에 보기에 좀 어려워서 이게 라이팅 그래서 라이팅이 살짝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스타에서 보면 크다, 많이 크다. 아니면은 뭐 핏이 돌이라 뭐 이렇게 좀 친절한 라이팅이 같이 있었으면은 훨씬 사용을 쉬워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원사이드의 시간 이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표로는 저스페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스페이 발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 없이 트위터에서 포토카드를 거래할 수 없을까? 트위터 DM 없는 포토카드 최고가 매칭 서비스 저스트페이의 기획을 맡은 고은비입니다. 여기 아이돌 포토카드라는 게 줄여서 포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 앨범과 포토카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잠깐 생각하시고 앨범의 가격은 12,000원인데 비해 이 앨범의 진정품인 포토카드의 가격은 시세가 12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돌 팬인 저는 이런 포토카드의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이나 거래되는 과정이 궁금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저스트페이의 서비스 시작입니다. 아이돌 그룹은 컴백할 때마다 앨범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출시하는데요. 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출시할까요? 바로 포토카드를 여러 가지로 출시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왜 포토카드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출시할까요? 바로 앨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성공했고, 이 성공한 전략 덕분에 아이돌 그룹 중에서 한 명의 멤버, 이 튜닝만을 좋아하는 문화가 대표적으로 자리 잡았고, 이 문화 때문에 최애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을 포카를 되팔기 하는 중고거래 문화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 포카를 중고거래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포카마켓이라는 저희의 경쟁사와 번개장터라는 또 다른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아이돌 포토카드 중고거래 플랫폼은 바로 트위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고객인 아이돌 팬분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아이돌 포토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 안에서 아이돌 포토카드의 시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앨범에 포카 너무 잘생기던데, 그 시세가 한 얼마 되지 않을까? 이런 대화들을 하고, 실제로 이런 대화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가 형성되고, 가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트위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저스트페이처럼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상업화하여서 성공한 페이암의 슬리건이라는 사례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저희 서비스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트위터 안에서 포토카드 중고거래 시에 대화는 없애고 안전결제 수수료를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아이돌 포토카드 거래 시장 규모는 이러한데요. 22년 한 해 동안만 시중에 유통된 포카 개수는 약 2,400장입니다.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2,400만 장입니다. 이 중에서 1%를 점유한 최대 경쟁사인 포카마켓의 연매출은 100억이며 에이시즈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포토카드 거래가 국내에서는 매월 11만 건, 전 세계에서는 매월 400만 건이 일어나는 정도의 거래 시장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객은 판매자, 구매자로 나뉘는데요. 판매자는 최가 아니면 짐이 되는 포카드를 어떻게 하면 처분하고 단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구매자는 전부 모아서 수집하고 싶은 최애 포카드를 어떻게 하면 공수를 줄이고 한 번에 여러 장을 사고 배송받을까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두드러지는 페인 포인트들인데요. 이러한 페인 포인트들을 트위터에서 여러 장을 한 명의 구매자에게 구매하는 일괄 거래로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저희는 이를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포카드의 시세는 계속 변화하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가격이 가장 높을 때 팔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얼리버드 팬들이 24시간 상주하는 트위터에 가면 됩니다. K-팝의 중심지, 모든 아이돌 팬들이 모였기 때문에 판매글을 올리면 빠르게 구매 연락이 오는 트위터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페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 설명드리자면 대화 없는 거래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해서 구매를 제시하고 최고가를 자동으로 비교하는데요. 구매를 제시하면 매칭 중인 목록에 가서 현재 최고가 대비 나의 현재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거나 혹은 제시하기 전부터 이 매칭 리스트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려는 포카는 제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 방지를 위한 인증사진이라는 안전결제 솔루션도 있는데요. 인증사진이라는 것은 제가 도입한 것이 아니라 트위터 내에서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 대화의 마지막에 인증사진을 보내는 등 마지막에 있는 인증 방식을 대화 없이 게시글을 등록할 때 자동 생성된 인증 코드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등록해두면 이 포토카드를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칭되었다는 중요한 알림 같은 거 저희 웹 서비스에서 푸시 알림이 어렵지만 카카오톡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 트위터에서 저스트페이를 검색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트윗으로 공유하는 내용으로 트위터에서와 저스트페이에서의 판매글 내용이 동일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트위터에 있는 고객분들은 트위터에서 늘 하는 것처럼 를 검색하고 구매할 때 마지막에 보이는 링크 하나를 눌러서 저희 저스트페이에 들어와서 안전 거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트위터만의 압도적인 빠른 반응성을 저희가 포토카드로만 한정 지을 수가 없었는데요.
포토카드를 거래할 때는 거래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에서 티켓을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는 티켓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원들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이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피드백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마이너한데 가능성 있는 시각을 잘 캐치하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아니지만 그 스피커나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 그런 애들도 트위터나 인스타로 거래가 많이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돌 굿즈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티켓으로 확장하는 생각을 하신 것처럼 그런 인스 스티커나 이런 것도 굿즈로 좀 확장을 하면 되게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이제 이걸 결제를 대체한다라는 서비스로만 생각을 했는데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버리지 않고 거기서 이거를 유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가능성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뭔가 사실이랑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사실 포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주변에서 포카 하는 거 듣는데 그게 포토카드였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되게 됐고요. 뭔가 저는 이런 기획 포카라는 기획 자체를 보면 되게 약간 막 기성세대의 것이 아니라 뭔가 트렌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거래할 때 뭔가 사람들끼리 어떤 감정 소모 전혀 없이 내가 원하는 가격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화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내가 원하는 가격을 딱 올리고 뭔가 바로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으면 참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멘토분들 피드백 주실 때 무슨 무슨 파트 멘토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뒤에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더 피드백이 없다면 혹시 더 자세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면 부스 시간대 그때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더스트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발표 순서는 티니제 발표입니다. 영상 먼저 주세요. 이거 하시고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들의 일상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편리한 모바일 신원 인증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킨즈 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청소년 혜택을 받을 때 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유일한 신원 인증 수단이 되는 학생증을 놓고 왔을 때 한 번쯤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도 현 시점 청소년들은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응답은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하나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데 청소년은 상황에 따라 학생증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불편했어요. 학생증으로 본인 인증 시 청소년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항상 소지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응답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신원 인증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사용한다는 낙인 효과로 청소년증 발급을 꺼릴 뿐만 아니라 여러 사기관에서는 학생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분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등 청소년증의 발급률은 약 2% 미만을 겉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많은 청소년들은 체계화, 통일되어 있지 않는 청소년 신원 인증 방식, 실물 인증, 학생증, 청소년증 사용으로 매번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불편함,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과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신원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라는 문제점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들과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 청소년 신원 인증 체계를 만들자라는 솔루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청소년 신원 인증의 필요성만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서비스를 자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활동들을 잘 활용하고 있나요? 라는 설문지 응답 중 잘 활용하고 있다 약 20%, 잘 모르고 있다 대답 70%를 통해 현 시점 청소년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키니즈의 메인 서비스인 신원인증 아이디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혜택과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 페이지를 생성해 신원인증 서비스를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기회로 바꾸어 서비스에 적용하였습니다. 소개합니다. 청소년들의 일상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청소년 통합 인증 서비스와 다양한 활동과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키니즈 서비스의 기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대폰으로 신원을 인증하기. 단일 휴대폰 인증과 같은 방식을 사용해 통신사로부터 받아온 이름, 생년월일과 같은 인적 사항 정보를 저장하고 나만의 젤리 만들기 단계에서 나의 성향과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해 나의 유형을 MBTI처럼 설명받습니다. 이후 인포 페이지에서 나의 유형에 맞는 추천 게시물을 받고 봉사, 여행, 진로,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여러 청소년 활동 및 혜택 정보를 확인합니다. 물론 마음에 드는 활동들은 찜해 두고 모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만의 모바일 아이디 카드 발급받기 기능입니다. 기존에 자신이 지니고 있던 학생증, 청소년증의 이미지를 인식하여 이미지 내 학교 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들어간 텍스트를 추출하고 휴대폰 인증 과정을 통해 받아온 개인정보와 대조합니다. 정보 일치가 확인된 이후 청소년은 자신의 생년월일이 있는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디 카드 메인 화면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을 구분할 수 없도록 청소년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촬영한 신분증을 실물 사진으로도 앱내에 저장해 두어 학생증으로 인증하는 경우 한 번 더 버튼을 눌러서 해당 페이지 내에 자기의 학교 정보를 재차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아이디 카드는 맨 처음 내가 선택한 성향과 관심사를 조합한 맞춤형 캐릭터 카드로 발급됩니다. 이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랜딩 페이지입니다. 이후 회원가입을 진행해 나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시도합니다. 현재 시연앱에서는 인증 과정을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시작합니다. 이후 유저는 나만의 젤리 만들기 단계에서 나의 성향을 선택하고 관심 있는 해시태그를 눌러 나만의 성향이 담긴 캐릭터를 생성합니다. 간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인포 페이지 홈화면에서 나의 성향 및 관심사와 맞는 활동 및 혜택을 추천받습니다. 하트 누르기를 통해 게시물을 저장하고 검색 기능을 통해 내가 저장한 게시물 역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만의 모바일 아이디 발급 과정입니다. 학생증, 청소년증 등 자신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자동 OCR 인증 단계를 거쳐 학생증, 청소년증 내 텍스트를 추출해 휴대폰 인증으로 저장된 나의 개인정보와 추출된 텍스트를 비교하여 신원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나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나타난 아이디 카드가 발급됩니다. 혜택 안내 버튼에서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고 실물 인증에서는
내가 청소년 또는 학생증을 인증하는 단계에서 촬영한 이미지가 저장되어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릴리즈 목표입니다. 네, 잠깐 광고 이슈가 떴네요. 네, 마지막으로 릴리즈 목표입니다. 랜딩 페이지 제작과 동시에 베타 서비스 운영 준비를 돌입하고 한 학교를 기준으로 서비스 검증 기간을 지닙니다. VC 탐색 및 운영 과정을 준비를 거쳐 서울시는 인증 마크를 키니즈 아이디 표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기 시절 또 다른 경험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았다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도 많고 겁도 없던데 저희 키니스 팀은 모든 청소년들의 다채로운 경험과 도전이 당연해지는 세상에 오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간을 위해 어른들의 시간을 쏟아주었던 팀원들에게 내가 처해 있지 않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반납 없이 달려졌다는 그 자체로 너무 멋진 어른이들이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피드백 시간 갖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애플 이상호입니다. 이전에는 앱 쪽 서비스가 아니어서 보고만 있었는데 앱 서비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시연 영상 자체가 아마 초기 고점인 것 같아요. 나중에 많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일지라도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카카오톡 아니면 네이버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쓰는 이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메일이 다 깔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경험을 사용자들은 계속 쓰려는 관성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이 큰 플랫폼이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뭔가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의 개발 사업 계정 같은 걸 해서 받으면 언제든지 푸시를 받아서 이해를 진입하시는 하나는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개인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본인 인증을 이제 성인들이 할 때도 국가 간에 인증을 해주는 본인력이 있는 인증 기관에서 받은 그 마크가 있어야 그걸 사람들이 믿을 거잖아요. 청소년 인증 단계에 보니까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뭔가 텍스트를 긁고 오고 카드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사람이 청소년이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공인 기관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것만 잘 하시면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벤져스에 일하니까 일단은 페인 포인트를 너무 명확하게 잘 풀어내신 것 같아서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 사업단으로 풀어내야 될 측면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인기관으로서 그냥 어떤 정식 인가를 받은 학생증이냐 그리고 그 학생증으로 정식으로 다른 제휴기관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되는 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 정보를 이제 큐레이션에서 이제 다시 보여주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서비스, 초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하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내가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더 정하는 게 저는 후기까지는
앵게이지 입장에서 더 명확하게 가정 운영을 할 때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키니즈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1부 발표의 중간까지 왔습니다. 다들 FM이라 밤새고 오셔서 피곤하시죠? 이렇게 피곤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중간에 이벤트,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할 만한 선물로 이벤트가 있으니 좀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팀은 핑미의 발표가 먼저 있겠습니다. 어라? 잠시만요. 친구가 골라주는 나의 베스트 픽, 픽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실 텐데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실까요? 이 두 사진 중에 뭐 올릴까? 1번 사진은 또 뭘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주로 지인들에게 의견을 구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8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SNS 게시용 사진 선택을 위해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80%의 분들이 답변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91.4%의 분들이 예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모두 수월했을까요? 아닙니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사람, 답변하는 사람 모두에게 어려움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과정의 번거로움, 시간의 지체, 의견 취합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이, 답변하는 사람에게는 답변에 대한 귀찮음, 객관성의 감소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는 이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바로 간편하게, 하지만 즐겁게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저희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의 코어 밸류를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편함이라는 코어 밸류는 간단한 투표 생성, 한 번의 링크 공유, 투표 결과를 한눈에 제시함으로써 유용함이라는 코어 밸류는 활동 중인 사람 대상의 빠른 투표와 익명성을 통한 객관적인 답변을 받음으로써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투표 과정의 즐거움은 어떻게 저희가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관심과 애정의 키워드에 집중하였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 친구의 선택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관심과 애정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해당 관심과 애정의 시선을 내가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투표 과정을 하나의 콘텐츠로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을 모두 담은 픽미를 소개합니다. 일단 픽미에서는 투표 생성자를 메이커로, 참여자를 플레이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 플로우인데요. 메이커의 투표 생성, 메이커의 투표 공유, 플레이어의 투표 참여, 메이커의 결과 확인으로 핵심 플로우가 이어집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메이커의 투표 생성입니다.
가장 먼저 홈화면을 통해서 핑미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됩니다. 핑미 가이드라인을 통해 핑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조차 쉽게 투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투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투표 만들기가 시작되는데요. 제목과 사진만으로 빠르게 투표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필 아이콘을 통해 사진 편집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메이커의 투표 공유입니다. 해당 투표 제작이 완료되면은 투표 공유 가이드라인으로 이동합니다. 투표 공유 가이드라인에서 링크를 복사하고 하단의 이미지를 꾹 눌러서 공유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 CTA 버튼을 통해 인스타그램 게시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장한 이미지와 링크를 다름으로써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플레이어의 투표 참여입니다. 플레이어는 메이커가 올린 스토리 링크를 통해서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진을 고르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사진을 고른 이후에는 이유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얼굴이 좋아요, 구도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냥 끌려요. 이 네 가지를 이유로 정하였고요. 이를 시각화하여 이유 스티커로 제작하였습니다. 이유 상단에는 이제 이유에 대한 워딩이 담긴 GIF를 노출하게 되었고요. 이 GIF를 통해서 보다 빠른 이유 선택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유 선정이 끝나면 이유 스티커를 어울리는 부분에 부착해 애정의 시선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투표 현황을 확인하면서 이제 투표가 마무리되고요. 내 투표 만들러 가기를 통해 만의 투표 제작이 가능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커의 결과 확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투표를 클릭하면은 총 투표 수와 스티커 부착 현황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확인하고 원하는 때 투표를 마감할 수 있는데요. 투표 마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결과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결과 페이지를 통해 나의 베스트 픽과 그 이유를 상세한 비율과 함께 확인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페이지는 라이브러리에 저장되고 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 선택을 위해 링크를 올리고 스티커가 붙여진 매력적인 결과 페이지를 공유하기도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드픽미닷컴으로 릴리즈 완료하였고요. 이에 GA를 달아서 유저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유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장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이러한 멋진 픽미 서비스를 만들어준 저희 픽둥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름은 안 보이는데 너무나도 많이 고생해준 기획파트의 준현 오빠, 디자인의 선아랑 서연이, 웹파트의 현지 언니, 석경 언니, 서희 언니, 환경 오빠, 재욱 오빠, 서파트의 가희 언니, 지영 언니, 용태 오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SNS에 올릴 사진이 고민될 때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서비스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픽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멘토 피드백 시간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버스 멘토입니다. 아까 생각을 많으셔서 제가 느꼈을 때는 5주 동안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이즈를 잘 정해서 진행하신 것 같고 실제로 리뷰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토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자금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앱이 나왔을 때 서비스가 나왔을 때 홍보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 서비스 자체는 어떤 자체적으로 그런 이제 가능성을 품고 있어서 굉장히 그런 점을 잘 파악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유 스티커를 치는 그런 지점은 디테일하게 바이럴 포인트를 더 깊어서 스텝으로 활용하신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서비스에 큰 장점을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진을 계속 저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진을 저장하는 순간 걱정이 되는 건 서버 비용이나 이런 게좀 걱정이 돼요. 무제한으로 저장을 하는 것보다는 유료비는 유료 사업들만 무제한 저장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멘트스 이야기입니다. 일단 다시 잘 들었고요. 후기에,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게 해서 후기 고객을 유입시키는 그 터널 구조를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약간 백척하시면서 약간 우리가 인스타가 더 잘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되게, 유연하게 잘 활용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투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 혹은 이득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선택을 카카오톡으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귀찮음이라는 것을 제가 문제점으로 꼽았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즐거움이라는 핵심 가치를 싣는 것 자체도 이제 그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즐거움이라는 핵심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랑은 다르게 인스타는 콘텐츠성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고, 스토리를 통해서 콘텐츠로서 즐기게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한 본인의 투표 역시 게시하고 본인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투표를 하게 되는 동기인 것 같습니다. 이웃 스티커 보완하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명확한 혜택이나 이득 혹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게임적인 요소 같은 것들 더 들어가면 좋겠고 그래서 투표를 올리는 사람 그리고 투표를 받는 사람 모두의 명확한 그런 이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오버돼서 이제 팀의 스킬을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어딘지 아시나요? 어딘가요? 네, 피카북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 31기 기획 파트의 문수빈이고 이제 피카북 서비스의 발표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조금 신뢰를 무릅쓰고 그 앞에 계신 이준우 기획 파트 멘토님께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릴 수 있을까 합니다. 그 멘토님께서는 혹시 최근에 읽으신 책이 한 권 있으시다면은 어떤 책인지 한 번만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시간을 짓는 공간이요. 아, 정말 제목만 들어도 정말 흥미로워 보이는데요. 저도 한번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쵸. 정말 진심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이제 태호 멘토님께도 질문을 하나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더 골과 기버라는 책. 저는 개발자는 아니지만 제목만 들어도 정말 읽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래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질문 들어서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책을 읽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책장에 과연 어떤 책이 꽂혀 있을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책장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취향과 그리고 관심사가 잔뜩 담긴 제 책장을 한번 공개를 해봅니다. 너와 공유하는 나의 책장 피카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고객들이 다음과 같은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변 지인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서 책을 추천받고 싶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두 가지의 페인 포인트가 결국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을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이나 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하지만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다.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야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고 낯간지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처럼 책을 읽고 이에 관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니즈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자체를 조금 어색하게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앞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책을 추천받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2%였던 반면 지인에게 추천받은 책을 구매하거나 읽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약 80%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나를 잘 아는 지인인 경우에는 단순히 내 취향과 관심사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더 나아가 이제 나의 감정 상태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체적인 정보에 기반해서 책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어떤 정성이나 마음이 느껴져서 더 읽고 싶어진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책을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에 관해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의 책장을 친구와 공유하고 서로 간에 책을 추천하자. 그래서 피카북입니다. 저희 핵심 기능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 자신의 집에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책장에 등록합니다. 크게 바코드 스캔과 텍스트 검색 두 가지 방법의 검색 방법이 있고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한마디와 메모까지 덧붙여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인들과 친구를 맺고 친구의 책장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의 책장에 내가 읽었던 적이 있는 책이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은 있는지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다른 유저에게 책을 추천해 보세요. 해당 친구를 떠올렸을 때 생각났던 어떤 그런 소중한 책, 소중한 마음과 함께 전달해 보는 건 어떨까요? 피카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피카북은 크게 세 가지의 핵심 가치에 기반한 서비스인데요. 공유, 발견, 확장에 대해 간단하게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는 내가 읽은 책, 나의 생각과 느낌을 타인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발견입니다. 친구와의 책장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책을 발견하는 것, 저희가 생각하는 발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은 이를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책을 통해 소통하는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피카북의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피카북의 메시지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브랜딩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이 이렇게 활짝 펼쳐져 있는데요. 이 책을 옆면에서 본 모습을 바로 이렇게 심볼로 형상화해 보았습니다. 로고의 경우에는 피카북이라는 서비스의 네이밍과 이 로고를 조합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UI와 UX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에 기반하여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한번 거친 책이라는 표현을 빈티지라는 키워드로, 잔잔한 책 속에서 찾는 유쾌함을 치어풀이라는 키워드로, 마지막으로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커넥트라는 키워드로 설정하여 사용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드맵인데요. 저희 피카북은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통해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 그리고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데모데이를 시작으로 이제 다음 달 말 코드 리팩토링 후 이제 최소 기능 제품 MVP로 빠르게 릴리즈를 해보려 합니다. 다음으로 초기 사용자 대상으로 MVP 테스트 및 가설 검증을 진행하여 이렇게 쌓인 유저 데이터에 기반하여 점차 조금씩 기능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6월 달 이제 정식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카북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우리의 끝을 맞이하게 될지 더 나아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비전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 현재 상황에서 사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계속해서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함 속에서도 함께 공통의 목표 아래서 멋진 결과물을 내준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디자인 파트의 세연, 태영지우, 서버 파트의 현정예슬, 안드로이드 파트 하정, 영주, 강희, iOS 파트 수빈, 인영, 두영, 그리고 기획 파트의 현우, 그리고 저 수빈까지 모두가 5주라는 시간 동안 하나의 결과물을 위해 달려왔고 오늘 그 결과물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신의 책장에는 어떤 책이 꽂혀 있나요? 지금까지 피카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멘트 시작이랑 가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더블주스 이한입니다. 일단 페인트가 되게 명확해서 좋았고 공감이 됐어요. 남이 어떤 책을 읽을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손정희의 300년 왕국의 야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손정희가 어떤 책을 읽는지 궁금해요. 허라라는 서비스가 처음에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질문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에 이제 오바마가 이제 자기가 열심히 답변을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명해졌거든요. 또 왓챠 서비스의 초기도 생각이 나요. 남들이 어떤 영화를 읽는지, 다른 어떤 영화를 고를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몇 편의 나 책을 한 혼동이 되네요. 몇 편의 영화를 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SNS로 요소를 잘 풀어내서 초기에 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었는데 이 책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SNS적인 요소와 왓챠랑 사람 서비스가 초기에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조금 더 레퍼런스를 잘 찾아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피드백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일단 기획 파트 관심 있게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이제 코어 밸류를 말씀하신 거 보면 에센스적인 요소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앱을 처음 냈을 때 사용자는 많지 않을 거잖아요. SNS라는 게 작용을 하려면은 사용자가 엄청 모여야 되는데 그 전까지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타인이 없어도 내가 이 서비스 즐거움을 느낄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왓챠 말씀해 주셨는데 왓챠의 경우에는 일단 타인이 없더라도 내가 일단 내가 책을 영화를 이제 평점을 내고 내가 본 영화들을 아카이빙 하거나 그럼 이제 어떠한 하나의 사용자로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베네핏이 있어서 처음에 상자를 먹었는데 이제 유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점도 고민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입니다. 아까 앞에 했던 분하고 되게 비슷한 저인 것 같아요.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러니까 책은 진으로 밖에 추천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짚었는데 결국 이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만들어서 커뮤니티가 되면은 사실은 대부분은 결국 모르는 사람의 책 추천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책 추천이라든지 책의 어떤 형태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에서 그 짚어주셨던 그러니까 지인으로서 추천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인 기관 커뮤니티 아까 표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1층 기관이 어떤 커뮤니티로 갈 거라고 했을 때 어떤 솔루션의 어떤 포인트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다른 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아까 누구를 찍어내고 누군가니까 뭐 특정 유명인이 이런 책을 본다더라도 궁금증은 다 가질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포인트로 가져갈 거라고 하면은 유명인들이 이걸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 어떤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이게 커뮤니티화를 시키고 싶거나 아니면 책으로부터 대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와서 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솔루션의 방향 자체가 원인이나 아니면 공감대를 굉장히 잘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솔루션이 일단 제시를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으로 어떤 포인트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잘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피카북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카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발표 할까요, 말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헤라의 발표가 지금부터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까 말까 하는 당신을 위한 고민 해결사 헤라 서비스의 TL 서시연입니다. 네, 우리는 인생에서 늘 고민과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하는 작은 고민에서부터 내 적성과 진로가 과연 잘 맞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들처럼요. 현재 이곳에 앉아 계신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소프트, 앱잼, 데모데이까지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과정을 거쳤기에 지금 여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언제나 어려운 것 역시 선택의 과정입니다. 왜 우린 선택의 과정을 어렵게 느낄까요?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과시가 잠깐 SNS에서 내 고민을 솔직하게 쓰기 어려워요. 내가 아닌 남들이 정해주는 것이 편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앞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타겟 유저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여야 할까? 고민에 대해 적어가며 깊게 솔직하게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 선택에 대한 타인의 경험과 조언을 들어보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께 헤라는 제안합니다. 고민 작성 가이드를 통해 깊게 성찰해보세요.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나눠보세요. 지난 고민들을 보관하며 과거와 내 고민들과 함께 성장해보세요. 고민은 신중하게, 선택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헤라가 돕겠습니다. 고민을 일단 적어보고 공유하며 내 결정에 확신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반복해보자.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땐 당신의 고민 해결사 헤라를 소개합니다. 처음 접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헤라를 소개할게요. 헤라는 두 가지 탭과 하나의 플로팅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민에 대해 투표하고 고민을 함께 살펴보고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커뮤니티인 함께해요. 솔직한 나의 고민을 모아놓은 보관함 탭, 마지막으로 고민 작성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헤라의 유저가 되어 고민 해결의 여정을 떠나볼까요? 우선 헤라가 제시한 글쓰기 순서대로 작성하며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민한 이유를 적어보고 선택지를 펼쳐보세요. 장단점을 짚어보면서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고 선택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고민을 다 작성했다면 함께 이야기할지 혼자 고민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고민 예시로 진로 고민에 대해 한번 써보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한번 구해보고 반응을 살펴보고 싶어서 함께 고민하기 탭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네, 작성한 고민이 함께해라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더 보길 기다리면서 스크롤해 다른 고민도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 카테고리에 옷 디자인에 관련된 고민글이 올라와 있네요. 첫 번째 디자인 글씨가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바로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하면 투표 완료 표시를 해주고 투표 수에 맞게 비율이 보여집니다. 나의 투표로 다른 사용자에게는 선택의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탭2 보관함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의 과거의 생각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렬 순서 변경 버튼을 통해 고민 중인 글과 고민이 해결한 글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책을 제안해주는 1초 고민 해결하기 탭도 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해결 카드를 뽑으면 선택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랜덤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당장 바로 조언을 듣고 싶을 때 이 탭을 활용해 너치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헤라의 보관함은 온전히 나의 고민만을 담은 공간을 제시하며 심사숙고했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헤라에서 고민 결정 여정을 마쳤습니다. 헤라 서비스에서는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다른 시선의 해결사들과 함께 고민을 나눌 수도 있고 헤라가 제시한 글쓰기 플로우를 통해 스스로의 고민 해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헤라가 담고 있는 핵심 가치, 최종 결정은 오로지 나의 권한이다.
유저가 올린 고민 글에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함으로써 조언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비율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 결정의 권한은 오로지 글을 올린 유저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결정에 확신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테라의 넥스트 플랜입니다. 앱잼 이후에 QA를 진행해서 기능을 점검하고 유저 유입 방안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MVP 모델을 통해서 UI UX를 정립하고 유저의 반응을 분석해 초기 유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인텐션에 대해 설정하고자 합니다. 유지 보수를 거쳐 최종 릴리즈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인 만큼 초기 유저의 행동을 충분히 분석한 후 비즈니스 모델을 추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5주 저와 함께 서비스를 그려나간 소중한 테라 가족들입니다. 진심을 다해 기획을 그려나간 든든한 팀 정윤, 깔끔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선보여준 시아와 과연,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읽어내 가느라 힘을 쏟아낸 iOS 다민 성호 누리,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으로 최고의 소통을 보여준 안드로이드 준우 유진 수연, 해외의 튼튼한 뒷받침 최강 서버 승빈 가영 유진 예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달려온 우리 팀 헤라,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해라를 시연했습니다. 여기까지 당신을 위한 고민 해결사 헤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멜소단 피드백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기 2번. 네, 저 안드로이드 웹폰 쉬면서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 같은 거나 뭐 결정 같은 걸 해야 할 때, 사실 뭔가 SNS 같은 거 활용하기보다는 뭐 전공이라는 내 주변에 뭐 후배라든지 나가 직접적으로 내 전공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가서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뭐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해도 내가 뭐 먹을지는 SNS에 뭘 먹을지 결정해야 되는 주변에 애들은 오늘 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듣곤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주신 것이 이제 전공인데 전공이라면은 뭔가 전과를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저는 충분히 선택뿐만 아니라 이유 왜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한테나 노출되는 게 아니라 전공이면 나랑 관련 있는 약간 뭐 컴퓨터에 모여있는 사람들만 저 투표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타겟팅 되면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발표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도 되게 만드실 때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한 것은 고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민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키워드 여기 보시면 일성, 연애, 패션, 커리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앱스토어 들어가보면은 뭐 예를 들어 커리어 기반의 고민은 뭐 커피 질이라는 서비스 다 버티컬별로 아마 서비스가 존재할 정도로 이 고민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범위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나와 알맞는 고민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거나 내가 대답해줄 수 있는 고민을 보는 경우가 어려워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고민의 범위를 조금 좁혀서 되게 하나의 핵심만 좀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 내가 이 앱을 써야 되는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여기선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죠. 하나는 내 고민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 그리고 남이 올린 고민을 내가 답변을 해주는 거.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의 고민을 내 보관용으로 쓰는 케이스가 있죠. 양쪽 다 무엇을 타겟을 하는지 정확히 짚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이슈, 남이 올린 거를 내가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그 투표를 했을 때 나한테 인센티브가 떨어지나, 예를 들어 판다 같은 서비스는 내가 문제를 풀어줬을 때 나한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있죠. 반대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투표는 내가 아는 사람의 투표이기 때문에 내가 재밌어요. 지금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말 백그라운드도 없이 질문 올렸을 때 내가 왜 이것을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모티베이션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잘 만드시면 더 재밌는 커뮤니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반대로 내 고민을 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텍스트 기반으로 쓰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이 텍스트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텍스트로 쓰고 있는 게 내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내 마음속에 고민이라든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 맵이라고 불리는 종이 유틸리티들이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앱 자체가 여러 가지 대화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기능을 배우면서 정리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앱이 내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유실성 앱인지 혹은 커뮤니티성 앱인지에 대한 설정을 정확히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회사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1부 발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누굴까요? 어떤 팀일까요? 알려주세요. 네, 숏 웨더입니다. 네,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드리는 시입니다. 오늘 날씨에 맞게 제가 다 우비를 입고 등장했네요. 쇼웨더는 어떤 날씨에 오늘 이야기할까요? 저희는 우리 서비스는 왜 필요할까? 우리 고객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서비스는 왜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날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날씨는 33도. 이 날씨를 보았을 때 오늘 뭐 있지? 너무 덥다? 오늘 날씨 어떻지?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반대로 4도의 경우 별로 안 춥나? 코트 입고 싶은데 어제보다 춥나? 우산 가지고 나가야 하나? 또 다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처럼 날씨는 많은 생각과 궁금증을 안겨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날씨를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총 세 가지의 문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방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날씨 앱용 화면을 캡쳐서 드린 건데요. 실제로 내가 보고 싶은 날씨를 볼 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날씨 어플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높은 피로도를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날씨의 단편적인 정보입니다.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외출을 한다고 했었을 때 오늘 뭘 입어야지? 라는 고민이 됐을 때 체감도 9.8도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내가 오늘 날씨가 어떤지 체감하기 힘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날씨 어플은 정보의 한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외출을 한다고 했었을 때 현재의 날씨 정보, 시간대별 날씨 정보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이 원하는 날씨 정보를 바로 캐치하지 못해서 번거로운 사용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높은 피로도, 정보의 한계, 번거로운 사용이라는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서비스 자체의 기능, 그리고 이미지, 모든 것에 핵심 가치의 직관성을 넣음으로써 높은 피로도를 해결하려고 필요한 정보를 손별하게 전달하여 정보의 한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인력공에서 개인의 날씨 정보를 받아 유저의 개인 외부 활동 시간에 대한 맞춤하는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솔루션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날씨를 인지하는 근본적인 지점에서 브랜드의 차별성 및 경쟁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하루를 더 잘 살게 만드는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변화에 함께하는 고객들은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날씨가 궁금하지만 번거로운 과정을 싫은 사람, 특정 날씨 정보만 빨리 보고 싶은 사람, 추위와 더위에 민감한 사람, 그래서 날씨에 따라 옷을 맞춰 입는 게 중요한 사람. 이런 고객들은 날씨 어플을 사용할 때 복잡하고 읽기 어렵고 날씨에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희가 꿈꾸는 고객들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씨를 쉽게 잘 이해하고 날씨에 대비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저 타겟층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저희가 여름 쪽으로 떠나볼까요? 여름에 이런 예보가 나옵니다. 1일부터 정체정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500m에 이르는 장마특보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겠죠. 장마철이 우산을 챙겨야겠다. 그런데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오고 같은 장마철이라도 비가 오는 모습이 모두 같을까요? 강수 60% 확률로만 전달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저희는 비가 오는 모습을 다양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새로운 날씨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합니다. 어디서든 날씨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하는 공간, 쇼웨더입니다. 쇼웨더는 모두가 경험하는 날씨가 편안하게 이해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그에 맞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씨와 연관되는 서비스 경험을 만들고자 합니다. 쇼웨더의 브랜드 포워밸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의 전체적인 컨셉, 기능, 디자인 모두 직관적으로 우선되었고 모든 연령층이 쇼웨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날씨를 했습니다. 생활에 맞는 날씨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가 날씨를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에 저희는 새로운 환경을 컴프레트 웨더 브랜드 에센스를 삼아 날씨를 가볍게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어제의 날씨와 비교하여 알아보는 오늘의 날씨. 심플하고 사용자 중심적이고 밝고 통통 튀는 이 이미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로고와 셀러라이트라는 블루를 사용하여 컬러 스트레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실제 날씨가 아이콘으로 변동하여 날씨에 대한 이해도를 도왔고 2D 아이콘과 3D 아이콘을 혼용하여 어떠한 날씨가 더 이해도가 높을지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의 비율을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플릿 화면을 통해서 서비스와 사용자의 연결 고리를 통해서 기분 좋은 인상을 주고 정보 입력form을 통해서 온도 민감도 또는 기상시간, 외출시간, 기가시간과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 날씨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인 맞춤 날씨 정보를 위한 정보 입력form을 구현했습니다. 오늘의 날씨의 경우 어제와 비교한 오늘의 날씨를 체감온도 식으로 산출하여 저희가 정말 기준에 맞춰서 어제보다 더워요, 어제보다 추워요, 어제보다 비슷해요 같은 체감온도 멘트가 나옵니다. 또한 현재 날씨와 어제 날씨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줄 수 있는 롤부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어제를 중심으로 날씨를 설명하기 때문에 날씨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하루에 묻힌 오늘의 날씨처럼 앞서 정보 입력함에서 활동했던 시간에 맞춰서 맞춤형 날씨를 제공하고 시간대별 날씨와 피부적인 날씨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 날씨 또한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장식 구글 정리하여 제공하도록 합니다. 참정기에서는 해당 알림을 변경할 수 있고 날씨 알림 또한 끄고 켜는 것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플을 사용할 때 이러한 개설되는 디자인을 나오게 되고 다양한 베리에이션 중의 브랜드성을 갖고 가고자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날씨라는 콘텐츠를 저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는 고객의 브랜드를 마주하는 모든 순간 날씨에 대해 설명하는 말과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고 직관적이며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날씨를 연결하여 날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마켓 조사를 했었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한국 중 날씨의 비용률은 3.7%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날씨 앱은 스마트폰의 등장과 같이 발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인터뷰를 했었을 때 매일 날씨를 확인하는 유저들이 있었으며 날씨 어플을 따로 사용한다는 인정을 또한 얻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마켓 파일을 봤는데요. 기상산업 사례 치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상산업 부출이 증가하는 점에서 초기 일정 또한 저희가 한국가는 시장을 규모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제의 날씨와 비교하여 알아보는 오늘의 날씨 쇼데드입니다. 이 팀을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팀원들인데요. 진짜 항상 든든하게 저를 지켜줬던 미애 그리고 너무 멋진 아이디어로 이모티콘도 만들어주고 디자이너 정말 최고였고요. 그리고 항상 진짜 챌린저를 개발 기능들이 많았는데 이걸 다 해준 저희 개발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멤버가 피드백이 있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버해서 9분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시현서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들었는데 이제 어제와 비교해서 어제보다 더 쉬워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사용자한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코로나 같은 거 일주일 동안 집에 있거나 하면 어제 집에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약간 좀 궁금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실제 코로나나 저희 중에 외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내에 있었을 때 날씨를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실제 타입자가 자기가 있었던 공간에서 느끼는 온도를 기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내가 어제와 비슷한 온도를 느끼고 있는데 어제보다 따뜻하다고 했다면 아, 나는 이 날씨의 기온에는 이런 식으로 느끼는구나 라고 해서 경험적인 지표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날씨라고 하는 이 테마는 사실 정말 이쪽 앱에서 만들게 되는 생각 많이 만들게 되고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날씨 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문제를 날씨 앱이 나오는 시대에 없는데 그런 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날씨 앱을 만들었을 때 가장 논리적인 문제가 사실 비행기라고 하는 날씨 앱을 근본을 붙는 순간부터 날씨 앱에 대해서 그 모든 모든 것들 모든 게 다 이렇게 잘못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날씨를 보게 하는 만드는 부분에서 비행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도들이 있다가 많은데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제보다 날씨가 어때요라고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이제 그 미세미세에서 나는 날씨 같은 어플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단편적인 정보랑 페이포인트를 얘기했을 때 됐을 때 실제로 포지션 자체는 기존의 어떤 날씨 서비스랑 그렇게까지 차별화 포인트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디자인이 있고 사이트에 어떤 거에 대해서는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거에서 베리에이션을 보여줬던 부분들도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브랜드적인 가치로 가져가는 부분이라든지 모르겠네 뭐 굿즈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던 이제 이걸 어떻게 나가셔야 되는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진짜 좋은 날씨 어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자들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부 발표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